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미운 메뉴 새끼 애슐리용입니다. 오늘은 레시포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레시포드 선수가 얼마 전에 타임즈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맨유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최근 6경기 아모림 체제에서 선발 제외된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 계속 부진에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 논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레시포드 선수가 사실 옛날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모린 감독도 맨유에 부임해서는 레시포드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냈었어요. 스트라이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맨유가 직접 키워낸 성골 유스기 때문에 실제로 아모린 감독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레시포드를 분명히 포함시키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시포드 선수가 기나긴 부진의 터널에서 나오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레시포드 선수도 그 상황이 답답했는지 이러한 좀 폭탄 발언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호날두 선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호날두 선수가 보여줬던 좀 안 좋은 태도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호날두 선수도 테나 감독 체제에서 맨유 구단 전체를 좀 싸잡아서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약간 쫓겨나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어쨌든 그런 선례를 좀 남겼기 때문에 레시포드 선수도 마치 그래도 되는 양 행동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서 아모린 감독도 아쉬움을 표했어요. 저도 좀 아모린 감독의 생각에 좀 공감하는 편이에요. 어느샌가부터 MZ 세대들, 그 선수들의 자기 의사 표현, 이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어떻게 보면 팀 스포츠, 규율이 필요한 축구단에는 이런 돌출 행동이 저는 마냥 좋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모린 감독도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레시포드 선수 기본적인 프로필상은 97년생이고요. 키가 185cm, 꽤 준수한 피지컬을 가졌고, 주로 뛰는 포지션은 좌측 윙포워드입니다. 때로는 우측 윙포워드로도 나오기도 하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전방에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제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레시포드 선수는 한때 맨유 팬들의 굉장한 희망, 약간 소년가장 느낌이 날 정도로 유스에서 키어난 희망이었거든요. 바날 감독이 지휘하던 15-16 시즌에 레시포드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즌 전체 8골 2도움을 보여주면서 좀 놀라운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 시즌 16-17 시즌에도 11골 6어시스트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팀을 맡았던 17-18 시즌, 18-19 시즌 보면은 각각 13골 9도움, 그리고 13골 8도움으로 여전히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19 시즌에 무리뉴 감독이 중도 경질되고 솔샤르 감독이 부임하면서 레시포드 선수의 전성기가 옵니다. 19-20 시즌에 가면서 레시포드 선수는 무려 22골 12개의 어시스트를 하는 초특급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시즌에도 상승세를 이어나갑니다. 2021 시즌 21개의 골과 15개의 어시스트, 36개의 공격 포인트를 전체 대회에서 기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맨유 팬들은 이제 다시 제2의 호날두가 나왔구나, 이런 기대를 했고, 저도 실제로 레시포드 선수의 활약상에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냈었어요. 문제는 21-22 시즌부터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테나 감독이 맨유라는 구단을 맡기 시작했던 시즌이었는데요. 전체 대회 경기를 치르면서 5골, 2개 어시스트, 완전히 전 시즌에 비해서 폭락한 수치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때 당시 레시포드 선수가 굉장히 절치부심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보란듯이 부활합니다. 22-23 시즌 무려 30골 11개의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41, 정말 최절정의 폼을 보여줘요. 저는 이때도 높게 샀던 게 다시 극복해서 일어났고, 이런 면에서 레시포드 선수가 멘탈적으로도 괜찮은 선수겠구나, 앞으로도 맨유의 미래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2시즌 연속 나락으로 갔습니다. 23-24 시즌 8골 5개 도움으로 급격한 폼하락을 보여주고, 이번 시즌은 7골 3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절정기에 있던 폼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레시포드를 여전히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 보여줬던 리그 탑급의 공격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 국내 해축 팬들도 손흥민보다 레시포드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레시포드보다 손흥민이 좋다는 거는 국뽕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꾸준함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더 탑글로 지금 상황에서는 증명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레시포드가 그 정도의 폼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링크가 뜨는 구단들의 이름값이 어마어마해요.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AC 밀란, 도르트문트 등이 레시포드와 지금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유가 이거를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레시포드 선수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제가 생각해도 맨유에서 그 기량을 회복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시포드 선수를 잘 활용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팀들에서 맨유가 필요한 자원들과 스왑 딜을 하는 형식을 강경하게 밀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테나 감독 때부터 꾸준히 맨유가 원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프랭키 더용 선수죠. 프랭키 더용 선수는 레시포드 선수보다도 주급이 높아요. 프랭키 더용 선수가 초반에 비해서 이제 폼이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진 감도 있고 물론 여전히 탑클입니다만 어쨌든 바르셀로나의 재정적 압박에서 이 정도 주급을 받는 선수를 조금 처분하고 싶어하는 게 작년 시즌 정도부터 막 얘기가 좀 스멀스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랭키 더용 선수를 맨유가 데리고 오고 레시포드 선수를 보내는 이런 수업딜 형식을 하면은 상호간 좀 윈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프랭키 더용 선수는 현재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5년이 됐죠. 계약이 그렇게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에서 제가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는 코프 메이너러스 선수입니다. 이게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아탈란타라는 팀에서 에이스로 활약을 했었고 왼발이 굉장히 강력한 왼발잡이 선수고요. 마르키시오 선수, 유벤투스의 전설인 마르키시오 선수의 8번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벤투스가 기대하고 데리고 왔으나 막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는 준주전급의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프 메이너러스 선수를 맨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왼발잡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왼발잡이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 원래 본 포지션이기도 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지금은 유벤투스에서 공미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미, 그리고 센터백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왼발킥이 워낙 좋아서 롱패스, 다이렉트한 패스도 잘 꽂아넣고 슈팅력도 좋기 때문에 지금 맨유의 중원에 필요한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벤투스에도 코프 메이너러스 선수를 레시포드를 활용해서 좀 데리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AC 밀란은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지금 맨유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좌측 풀백에 최적화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수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있고 특히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서 풀백입니다만 거의 매년 두 자릿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킥력과 오버래핑 능력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르트문트입니다. 니코 슐러터백이라는 왼발잡이 센터백이 있어요. 99년생이고요. 191cm, 86kg. 어린 나이와 준수한 체격을 갖고 있고 왼발잡이 특유의 빌드업 능력이 장착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링크가 연결되는 팀들과 이런 좀 스왑딜 형태를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확인한 뉴스를 보더라도 나폴리랑도 지금 레시포드가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스왑딜을 할 선수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맨유에 필요한 자원이에요. 첫 번째 스트라이커 오시멘 선수. 재계약을 했는데 임대를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갈라타사라이로 갔는데 갈라타사라이에서도 맹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전성기에 다가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맨유가 레시포드를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굉장히 혹할 만한 자원입니다. 또 있어요. 나폴리 정말 좋은 자원 많아요. 크라바체헬리아, 부지아의 마라도나. 크라바체헬리아 선수가 지금 거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이 확정된 것 같아요. 히로그도 떴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맨유가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지금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레시포드 선수를 활용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성골 뉴스인 레시포드를 스왑딜로 활용해라 라고 할 정도로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쩌면 제가 가장 축구 선수로서 중요시하는 멘탈 문제입니다. 최근에 크리스 워들이라는 레전드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델레알리처럼 사라질 수 있다. 지금 레시포드 선수가 멘탈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초반에 얘기했던 인터뷰도 그런 모습이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선
사생활 1티어죠. 더선에서 레시포드 선수가 10년간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별을 한 이후로 레시포드 선수가 조금 축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흥에 빠진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술집 나이트에 굉장히 자주 드나들면서 팀 훈련에 지각을 하는 등 굉장히 팀 규율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테나 감독이 이런 거를 굉장히 징계를 주기도 했어요. 이런 식의 멘탈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이 멘탈 문제가 여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싼 주급입니다. 주급이 32만 5천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9,28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주급을 받으면서 벤치에 썩히기에는 맨유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새로운 구단주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뜯어 고치고 있죠. 방만하게 운영되던 인력을 좀 감축하면서 비용을 좀 줄였고, 심지어는 논란이 되기도 했던 퍼거슨 감독을 엠베서더에서 해임하면서 그 비용마저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돈을 쫄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주급 6억에 육박하는 선수를 벤치에 놓는 거는 상황과도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량 하락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라인 브레이킹, 슈팅, 스피드, 터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진짜 잡고 차기만 하면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량이 하락하면서 딱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 오른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폼이 진짜 좋았을 때는 왼발도 곧잘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폼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 쓰는 주발인 오른발 위주로만 슈팅과 패스, 뭐 드리블을 보여주기 때문에 좌측으로 섰을 때 사이드를 돌파해서 왼발로 크로스하는 빈도가 확 줄어들면서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 수비수들한테 읽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 코스도 막히고 득점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스피드도 예전만 못하고 터치도 약간 둔탁해졌고, 특히 킥이 진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약간 빠따가 좋았거든요. 대포알처럼 빵 때리는, 프리킥도 직접 무회전도 때리기도 하고 그럼 빠따가 좋았던 선수인데, 약간 소녀슛을 좀 요즘은 간혹 차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의 지금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연쇄작용하면서 레시포드 선수는 게르긴 상황이 됐어요.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유 팬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유스 시스템이에요. 옛날에 퍼기 아이돌이 유럽 전역을 호령했던 것처럼 유스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리그 탑 클래스, 그리고 영국 국가대표의 에이스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게 꺾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픈 팬의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수 한 명보다는 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레시포드 선수는 매각 대상으로 냉정하게 분류를 하고 스왑딜 형식을 통해서 맨유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레시포드 선수, 이적 사가에서 굉장히 핫한 레시포드 선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폼은 일시적이어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저는 레시포드 선수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레시포드 선수가 비록 맨유에서의 커리어는 끝나가지만 새로운 구단을 잘 찾아가서 그곳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좀 맞이하길 바라고요. 레시포드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말했다시피 너무 안 좋은 모양새로 나가지 않고 레시포드 선수도 맨유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맨유도 레시포드 선수의 기여에 좀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헤어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게 오늘은 미운 맨유 새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